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알테오젠이나 펩트론 같은 이 제약 바이오 종목 대장주들이 지금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슈별로 종목별로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 아쉽게 하락 전환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주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대장주 내에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5%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윤 대표님, 오늘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던 HBM 관련주, 한미반도체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 훈풍이 이렇게 뒤늦게 불고 있는 것인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랜만에 이렇게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특성을 보자면 시장이 이제 어떤 섹터로 뭉치기보다는 이제 특정 종목들 위주로 조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강력한 상한가가 아니고 약간 윗꼬리가 달리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상한가가 들어간다고 해도 조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가벼운 주식들이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차지하는 걸 보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이제 보수적인 견해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그럼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다시 반도체와 소부장이 다시 상승할까에 베팅을 하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이제 11월 또 마무리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또 12월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금요일과 그리고 이제 말일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발 호실적 좋은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트럼프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호재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칩스법의 폐지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0% 되진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거는 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의 이런 오랜만의 수급은 굉장히 반갑지만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돌변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섣부른 접근보다는 최소 지금 오늘 241선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241선인 이 17만 6천 원 선을 조금 안전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진입을 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241선을 잘 지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SKC의 유리기판 계열사 앱솔릭스,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유리기판은 기대감만 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상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지금도 빨간불 켜고 있어요. SKC는 10%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필옵틱스도 이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시세의 연속성은 우리가 종목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이 올라오면서 유리기판 쪽에도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SK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이란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추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엔비디아도 주가가 크게 훼손되진 않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V자 반등으로 올라오기에는 무언가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부터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좀 시속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좀 리스키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반도체가 하반 경직은 보일 텐데 V자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유리기판주들도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재성 이슈가 붙어서 반등을 나오고 있지만 완전히 되돌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도체 공정이 이렇게 정밀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이 있다면 또 하나는 최근에 액침 냉각 기술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같은 거를 가동시키다 보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네. 그럼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 중에서 네.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만한 그런 차세대 기술이 있다면 어느 쪽을 더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둘 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맞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AI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단에서 우리가 최첨단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더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기판 쪽도 유리기판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기판도 성장성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발열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상용화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액침 냉각 쪽이 더 빠르죠. 액침 냉각 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액침 냉각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제가 좀 살펴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GST라든지 KN솔 같은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침 냉각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업 자체가 조금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는 유리기판도 그 못지않게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우리가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액침 냉각 쪽도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선순환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한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액침 냉각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재무 상태가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성향에 맞춰서 난 탄력적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필옵틱스라든지 Y식펜 같은 유리기판을 공략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대형주로서는 SKC라든지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 쪽에서는 GST나 KN솔 같은 기업들,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V자 반등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액침 냉각도 좀 모아가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두 번째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펩트론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29%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기업 설명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펩트론이 지금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3만 원대를 한번 뚫어주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갑작스럽게 지금 61선 부근까지 확 내려왔습니다. 윤 대표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이 펩트론 보유하신 분들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투매에 동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어제 지금 바이오투심이 너무 한순간에 안 좋아졌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과열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바이오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오늘 비만 당뇨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별다른 악재가 있기보다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진행한 주주 배정 유준이 뭐 12월 4일에 상장을 한다 뭐 이런 공시를 했는데 왜 이런 공시를 이미 알고 있는데 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IR을 개최를 했는데 조금 기대하던 소식도 안 나왔다 뭐 이런저런 이슈로 지금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지금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방산 쪽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과열이 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식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내년은 다시 제약바이오 섹터가 주도할 거다라는 생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평단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수익 구간이다라고 하시면 조금 아쉬워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혹은 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심이 좋고 이제 아마 조금 최근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조금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로 보여주고 있고 이 기간이 조금은 소요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수익 실현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펩트론이 이렇게 또 하한가 부근까지 급락하고 있고요. 이어서 알테오젠 어제는 장에 다행히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해서 그래도 한숨 돌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본부장님, 최근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코스닥 시총 1위를 이렇게 흔들 수가 있나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최근에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매력적인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을 잠깐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바이오를 매매하셨던 분들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났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작은 악재라든지 투매가 일시적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 투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당장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매수할 종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경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알테오젠이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급락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하한가에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어제 또 큰손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제 매수가가 32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지지가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주가가 많이 빠지면 갑자기 이제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봤을 때 뭐 7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알테오젠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보로노이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라도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약바이오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큰 흐름상으로 제약바이오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최근 매수하셔가지고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좀 저는 우려가 되는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도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분할 매수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차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주는 것을 본 다음에 공략하시는 게 맞지, 내려오고 있는 순간에는 조금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긴 호흡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당장에는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신규 매수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또 명쾌하게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수급이 2차 전지로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저희 생쇼에서도 뭐 손바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윤 대표님, 2차 전지주들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요. 또 오늘 2차 전지주들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지금이라도 환승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미 대부분 다 갖고 계셔서 뭐 환승을 하실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유럽 최대의 이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가 이제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스볼트가 이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항할 수 있는 이제 희망이었었는데 이제 이 기업마저도 파산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이 수혜가 국내 배터리 3사에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이런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주가 상승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노스볼트가 우리나라와의 이제 경쟁에서 밀려서 파산을 하는 걸까?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서 파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정 우리나라의 수혜라고 조금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제 2차 전지로 좀 환승을 하겠다. 이제 바닥이 잡혔다라고 하기에는 2차 전지도 지금 노이즈가 IRA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이제 지금의 관건은 이 수급이 계속 지속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뭐 들어가거나 신규 진입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조선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들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조선 업종이 시장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 올해에도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왔는데 이 호황기가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조선주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살짝 늦을 수가 있습니다. 늦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자재 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연말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조선이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LNG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많이 붙었었죠. 근데 당시에 기자재 기업들은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물론 엔진과 관련된 하나 엔진이라든지 엔진 쪽에서 조선과 방산 쪽이 같이 엮여 있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같은 이런 피팅 밸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 수주 잔고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에 전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MRO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LNG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LNG를 수출하겠다라는 부분이죠. LNG를 수출한다라고 한다면 LNG 운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LNG 연료선까지 우리가 많이 수주를 더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기자재가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피팅 밸브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보냉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조선업체 성광밴드
개별적인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 쪽보다는 석유화학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추후에 플랜트, LNG 플랜트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자재 기업들 계속해서 우상향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피팅 밸브 쪽은 오늘 어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워낙 조선 기자재 쪽이 강해서 피팅 밸브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엔터주들이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 윤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YG 플러스가 24%대 급등하고 있고요. 뭐 서메이지 19%, 위즈윅 스튜디오, SM, YG 엔터테인먼트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와 함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오늘 YG 플러스가 급등하는 이유는 이제 GD가 이제 마마에 참석한다 또 이런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엔터가 지금 바닥에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죠. 이제 추석 이후로 바닥을 잡아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너무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이제 우리 자체가 뭐 트레이딩을 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나온 이제 엔터 산업 리포트를 보니까 유일하게 트럼프가 건드릴 수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정말 바닥을 다지고 조금 상승하는구나 추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인 기관의 수급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내년까지 뭐 BTS도 다시 컴백을 하고 뭐 블랙핑크의 이런 이제 컴백에 따른 뭐 K-팝 전반적인 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엔터 산업을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조금 끌어올린 게 3사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특히 JYP의 좀 실적 서프라이즈가 다시 한번 엔터에 좀 훈풍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제 신고가 영역에 갔다가 지금 기나긴 조정을 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앨범 판매가 부진을 했고 또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안 좋게 나왔으나 이제 이 부분을 다 딛고 일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재도약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사실 요즘 뭐 정말 트레이딩을 하느라 바쁜 시장이죠. 그런데 내가 이 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엔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은 JYP를 필두로 엔터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오클로가 20% 넘게 오르면서 국내 원전주들 오늘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BHI가 우뚝 대장주로 솟아 올랐는데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지금도 13%대 급등세 보이면서 한 19,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원전주를 산다면 BHI를 계속 추종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원전주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달리는 말이 이렇게 달려버리면 같고 싶겠지만 그래도 이제 BHI를 보면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화가 되어 있고 뭐 그에 맞춰서 지금 수주도 굉장히 좋은 잔고가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초안을 확정을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매수의 눈으로 보시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또 알기로 뭐 SMR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BHI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고 해서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후발주자로 같이 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기회를 준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I를 내가 지금 추격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윤 대표님이 준비한 매수해놓은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자 AI 관련 종목들도 같이 엮여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네. AI와 로봇주들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가요? 네, 일단 AI와 로봇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의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11월 달과 12월 달에도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매번 이야기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2025년도에는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제조업을 미국 쪽으로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 안에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잘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면서 두산 로보틱스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두 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슈들 대응 전략 들어봤는데요. 주말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